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방 대도시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전문직으로 일하고 있고요. 완전 저 등쳐먹고 살려고 하던 남편과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네요. 남편은 결혼 전 자기가 꽤나 능력 있는 스타트업 사업가인 것처럼 포장을 했는데요. 결혼하자마자 다 뽀록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까지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사랑이 부족하다거나 마음이 좁다거나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을 속이고 거액을 여기저기서 끌어다 쓴 뒤에 저한테까지 피해를 끼치는데 그걸 그냥 다 끌어안고 사는 건 못하겠더군요. 그럼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얘기할 테니 잘 들어봐 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전문 직종 일을 하는 데다 연차도 좀 있어서 꽤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어요. 정확히 이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디자인 계열 쪽이라는 것만 밝혀둘게요. 이 바닥도 워낙 좁아서 누가 알면 좀 그렇거든요. 남편은 지인과 와인 모임에 갔을 때 만나서 알게 됐어요. 저한테 처음부터 관심이 많더라고요. 정말 티가 날 정도로요. 저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라서 남편이 그러는 게 좀 신기하기도 했고 솔직히 기분이 좋은 것도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남편이 직진남이고 남 속일 줄 모른다고 생각해서 꽤 좋게 봤어요. 저한테 다가오는 모습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니 사귀는 사이가 되었네요. 솔직히 결혼 결정이 성급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사귀고 6개월도 안 돼서 결혼하자는 말이 나왔는데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빨리 꺼낸 이유가 자기가 사업하느라 바쁘니까 시간이 있을 때 하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무엇보다 저는 남편이 그렇게 바쁘다면서도 저희 부모님 생신까지 챙기려고 하는 걸 보고 결혼 결정을 했어요. 물론 좀 이른감이 있다고 생각은 했죠. 엄마도 남편이 저를 많이 좋아한다고 생각했고요. 예, 남자가 마음에 없는 여자한테 이러는 줄 아니? 절대 아니다. 그만큼 너를 좋아하니까 나나 네 아빠한테도 잘하려고 하는 거야. 나는 유진이 너만 결혼하고 싶으면 반대할 생각 없어. 아빠는 네가 좀 아깝다고 생각하시더라. 사업이라는 게 신기루 같은 거라 어느 정도 자리 잡기 전에는 모르는 거라고. 지금은 네가 훨씬 낫다고 하셔. 그렇더라도 너한테 잘하려고 하는 건 보기 좋다고 하셨어. 아무튼 우리는 너만 좋다면 반대 안 할 테니 네가 잘 생각해서 선택해. 부모님이 지금껏 저를 키워오신 방식이기도 했어요. 제가 길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제가 좋은 걸 선택하는 거였죠. 저도 남편이 저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건 인정했어요. 안 그래도 일하느라 바쁘면서도 주말에는 꼭 시간 내서 나랑 있으려고 하고 이벤트도 이것저것 해주는 거 보면 나 좋아하는 건 맞아. 그래서 결혼하고 싶기도 하고. 결혼 결정하게 되면 식 올리는 거 너무 멀리 잡지 않는 게 좋겠다. 결혼식 오래 기다려도 사람 지치는 거야. 근데 형이 한 명 있다고 했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신댔지? 형은 6년 전에 결혼했대. 어머니는 프랜차이즈 국밥집 하고 계시고 형은 회사 다닌대. 영민 씨 형수랑 형이랑 같은 회사 다닌대. 사내 연애에서 결혼했다더라. 평범해도 각자 생활력 강한 집인 것 같아. 그래, 자기들 먹고 살 거 잘 챙기면 그게 최고야. 꼭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여유가 있으면 더 좋지만 스스로 벌 능력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런 사람이면 너 고생시킬 일도 없겠네. 라며 엄마도 만족스럽게 생각하셨어요.
아빠는 남편이 너무 후인인 것처럼 구는 게 좀 부자연스럽다고 하셨지만요. 결론적으로 보면 아빠 말이 맞았고 엄마랑 저는 아주 감쪽같이 속은 거였어요. 엄마는 남편이 워낙 잘하는 모습에 결혼하고 나서도 저 힘들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것만 보셨던 거였어요. 엄마가 재산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셨지만 사실 저희 집은 꽤 여유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저나 언니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요. 언니는 해외에 취업해서 자리를 잘 잡고 있었거든요. 저도 제 일을 하고요. 아빠는 법무법인 공동대표인데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이름만 걸어놓고 거의 은퇴하다시피 하셨어요. 엄마는 영어학원 쪽 일을 하시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편하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해서 그래도 꽤 일을 한 편이고 돈도 좀 모았어요. 그럼에도 부모님은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 뭐 하나라도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언니가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제가 집안을 통틀어서 제일 먼저 결혼 얘기가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친척들도 그렇게 뭘 해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반면 남편 집에서는 맨 처음부터 한다는 말이 보태줄 돈이 없다는 거였어요. 집도 저랑 남편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물론 집에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해는 가요. 또 각자 제 앞가림 할 줄 아는 성인들이니 어째 보면 집 문제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알아서 하는 게 맞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어쩐지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형이랑 형수가 같이 돈 번다고 해도 조카 때문에 쓰는 돈이 꽤 되나 봐. 왜, 그 극성부모 있잖아. 우리 형네가 딱 그렇거든. 피아노, 바이올린, 미술에, 축구에, 수영에 진짜 별거 다 시키더라. 걔 다니는 유치원도 되게 좋은 데야. 뭐 줄 서서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그런 데래. 그러다 보니 둘이 벌어도 항상 빠듯한 거지. 그래서 엄마가 형한테 돈을 좀 준 게 얼마 안 됐나 봐. 내가 이렇게 결혼하겠다고 할 줄 모르고 모은 돈 형 주셨다고 하더라고. 그걸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 자식한테는 좋은 건 다 해주고 싶으니까 그럴 수 있지. 어머니도 그러니까 도와주셨을 테고 이해해. 그렇기는 해도 형네 집에서도 동생이 결혼한다는데 축하 인사도 없고 작은 선물 하나 해주겠다는 말이 없는 걸 보고 좀 의아했어요. 집안마다 다 분위기가 다르다고 해도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왠지 남편이 집안 여건도 그렇고 결혼할 때가 아닌데 하려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죠. 그러면서 이 결혼을 해도 되려나 하는 마음이 슬쩍 고개를 들었는데 우물쭈물 하는 사이에 남편이 이미 결혼식장 예약부터 여러 가지 일을 처리했고 저는 어느새 드레스를 입고 식장에 들어가 있었네요. 이제야 깨달은 거기는 한데 제가 결혼 전 남편한테 결혼하면 친정에서 집 사줄 거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건 부모님이 저하고 언니한테 꼭 해주겠다던 약속이었거든요. 남자 쪽에서 전적으로 집을 책임진다고 해도 저희 이름으로 해줄 거라는 거였어요. 전세를 놓든 월세를 놓든 생활에 여유를 갖고 살라는 뜻이었어요. 남편은 저한테 그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 그렇게 빨리 결혼하자는 말을 했던 거였어요. 그때야 뭐 전혀 그걸 생각하지 못했었고요. 바보같이 정말 저를 너무 좋아해서 결혼을 서두른다고만 그렇게만 믿고 있었죠. 남편은 결혼이 결정된 후에 집을 따로 얻지 말고 저희 부모님이 해주시는 집에서 살자고 했어요. 어차피 누가 살든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전세를 돌리는 건 저희가 여유 있게 이사갈 수 있을 때 하자더군요. 저는 딱히
전세금 들어오는 게 간절하지도 않았고 돈이 궁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좋다고 했어요. 남편은 아주 입이 귀에 걸려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 걱정 안 하는 게 어디야. 진짜 유진이 니 덕 톡톡히 본다. 집 구한다고 대출 같은 거 알아볼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했거든. 이거 우리 집에 말하면 엄마랑 형도 되게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까지 좋아할 줄은 몰랐네. 근데 영민 씨 사업하면서 대출 같은 걸 뭘 그렇게 힘들어해? 나는 집이 어디서 살든 별 상관없기는 한데 집 걱정을 많이 했다니 좀 갸우뚱하다. 혹시 지금 사업 힘들어? 아니야, 사업은 내 페이스대로 잘하고 있어. 그냥 집 알아보고 서류 구비하는 거 귀찮잖아.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돼. 순간 남편의 표정이 뭔가 들킨 것 같아 보였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제가 전곡을 찌른 거였는데 말이죠. 아무튼 그 이후 정신없이 준비를 해서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집 하나 해결되니 나머지는 남편이 아주 일사천리로 다 해버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예 다른 도시에 살고 있어서 자주 찾아뵐 일이 없었고 아주버님은 같은 도시여도 꽤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서 부딪힐 일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상견례 때와 결혼식 때 저를 보고는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네요. 특히나 저희 친정이 여유 있다는 걸 마음에 들어 하는 눈치였어요. 하긴 결혼하면서 집까지 다 해오는 며느리인데 싫어할 이유가 없기는 하잖아요. 게다가 제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벌써 이쪽 업계에서 자리를 잡아서 인정도 받고 있다고 하니 여러모로 만족스럽다고 대놓고 말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 앞에서도 저를 잘 키웠다며 칭찬을 많이 했어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유진이 저희가 잘 키운다고 키웠습니다. 모쪼록 잘 부탁드려요. 아우, 당연하죠. 이렇게 똑 부러지고 능력 있는 아이를 뭐라고 할 게 있겠어요. 저는 아들만 둘이고 딸이 없어서 그런지 딸 둘인 사돈댁이 참 부럽습니다. 결국 부모 곁에는 딸이 남는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진이 제 딸처럼 여기고 살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도 너무 감사하죠. 저희야말로 둘이 살 신혼집까지 사돈댁에서 해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사실 집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그게 딱 되니까 어찌나 마음이 편한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거 원래 저희가 애들 결혼할 때 하나씩 주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뒀던 거예요. 자식 결혼하는데 여유 자금은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를 주자 싶었던 겁니다. 딸들이라 애비로서 그런지 자기들 비상 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네요. 그 정도는 해줘야죠. 라며 아빠는 신혼집을 마련하지 않고 제 아파트에 들어와서 사는 걸 애들로 불만족스럽게 표현했지만 더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남편 집에서도 더 해주고 싶은 거 못하는 걸 수도 있으니 그 정도로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상견례 때 아주버님 내외는 아이를 잠깐 도우미한테 맡기고 나왔다고 했고요. 여러모로 스무스하게 잘 흘러간 인사짤이라고. 그리고 결혼이었어요. 그런데 결혼 전 시어머니한테 좀 섭섭한 게 있었는데 결혼 폐물 세트 하나만큼은 제 마음에 드는 걸로 해주시겠다고 큰 소리 치시더니 막상 제가 원하는 브랜드 걸 고르니까 아주 곤란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거는 괜히 값만 비싼 거 아니냐? 굳이 백화점에 삐까 번쩍하게 매장 있는 데서 해야겠어? 여기 보면 거의 비슷한데도 가격이 거의 3분의 1은 싸잖아. 어머니, 그래도 디자인도 그렇고 나중에 에이스 같은 것도 다른 거예요. 무엇보다 이런 줄이나 귀걸이 침 같은 거 마무리도 이 브랜드 걸 따라갈 수 없잖아요. 너 은근히 허영이 있구나.
돈 좀 이씨 산 애들이 그렇기는 하다만 나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걸 왜 돈 더 주고 사는 건지는 이해를 못하겠다. 나는 돈 이것밖에는 못 주겠어. 그럼 그만큼만 돈 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보태서 원하는 거 살게요. 그래도 결혼할 때 한 번 받는 폐물 세트인데 제 마음에 드는 걸로 하고 싶어요. 그래라 그럼. 근데 네 고집도 참 어지간하다. 웬만하면 어른이 해준다는 거 받는 게 예의 아니니? 참. 저를 딸처럼 여기며 예뻐해 주겠다고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눈앞에서 빈정거리기나 하니 저도 참 당황스럽기는 하더라고요. 진짜 딸처럼 여길 수 없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래도 조금 마음에 안 맞는다고 이렇게까지 바로 태세 전환해서 저더러 허영이 있다느니 예의가 어떻다느니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제가 집이 있다는 것 때문인지 다른 걸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집들이 하는 건 미처 집 정리가 되기도 전에 무조건 날짜 정해서 하라는 식이라 당혹스러웠죠. 제가 집 정리를 더 해야 한다고 하니 아주버님이랑 와서 돕겠다며 아예 자기가 정한 날짜에 쳐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저희 아파트를 샅샅이 훑어보면서 진짜 좋다며 연신 부러워하더군요. 아주버님은 정말 부러워하는 게 보여서 제가 형님 눈치가 보일 정도였어요. 야 영민아, 너 진짜 재수씨 업고 살아야겠다. 내가 이런 집에서 신혼 시작했으면 평생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을 거야. 아주버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집장만만 했지 다른 거는 영민 씨도 많이 보탰어요. 아우, 아파트가 중요하죠. 이런 좋은 동네에 이런 아파트잖아요. 너무 그러니 제가 민망하기도 했지만 솔직히 남편이 아주버님 하는 말을 좀 새겨 들었으면 했어요. 결혼해서 보름도 지나지 않았지만 남편이 집안일을 등한시하는 게 보였거든요. 물론 결혼하면 다 변하고 자기 살던 습관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저래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나 싶을 만큼 남편은 좀 게으르고 만사를 귀찮아했어요. 그리고 일한다고 서재에 들어가 있을 때 들여다보면 눈이 빠져라 핸드폰만 두들기고 있었고요. 남편은 그렇게 자기 본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공동생활비 통장을 만들자고 하는 말에 남편은 자기는 당분간 돈이 없다고 하는 게 너무 황당했어요. 나 가전제품이니 소파니 가구니 이런 거 다 대출받아서 한 거야. 그거 갚은 것만도 지금 엄청 벅차. 안 그래도 회사 일 때문에 대출받은 것도 있어서 머리가 다 지끈거린다고. 그러니까 한 몇 달만이라도 네 돈으로 먼저 생활하자. 괜찮지? 회사 일은 회사 돈으로 하는 거잖아. 그럼 영민 씨 여윳돈 하나 없이 먼저 결혼부터 하자고 지른 거야? 그렇다고 집안 살림살이 영민 씨 혼자서 한 것도 아니잖아. 나도 절반은 보탠 거야. 이거 너무 대책이 없어 보이네? 대책이 없기는 왜 없어. 지금 사업 잘 되고 있고 목표치 수익만 달성하면 다 풀린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네가 쓴 건 진짜 하찮을 만큼 돈 갖다 줄 테니까. 남편은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말하며 큰 소리를 쳤지만 저는 완전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는 집만 해결되면 다 될 것처럼 말하고 결혼한 건데 대출받아서 겨우 결혼식을 치르고 살림을 장만한 거잖아요. 그것도 저랑 반씩하는 건데 말이에요. 저는 자금 상황이 어떤지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빠져나가던 남편은 제가 정말 화가 난 걸 깨닫고는 어쩔 수 없이 실토하더라고요. 내가 결혼하기로 하고서 사업이 좀 힘들어졌어. 근데 원래 그런 거 하다 보면 기복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빡세더라. 완전 법인카드로 돌려먹기 하느라 죽을 지경이야.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결혼 전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결혼을 하겠다고 해? 그냥 결혼한 것도 아니고 무리해서 빨리 한 거잖아. 내 입으로 결혼하자고 해놓고 미루자고 어떻게 말하냐. 그리고 이건 내 문제인데 그걸 너한테까지 말해서 걱정시키는 건 좀 아니잖아. 어쨌든 결혼 무사히 했고 우리 당장 돈 없는 거 아니잖아. 지금 잘 지나가고 있으니까 곧 회복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조금만 봐주라. 저는 이게 봐줘서 될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었으면 결혼하는 게 분명 큰 부담이었을 텐데 오히려 자기가 더 서둘러서 빨리 하려고 했던 게 좀 의심스러웠어요. 저는 그제야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남편을 보게 됐어요. 결혼하고 한 달 정도 됐을 때의 일이네요. 당장에 힘들다는 사람한테 더 말해봤자 돈이 나을 것도 아니니까 저는 제 돈으로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는 동안에도 남편은 대체 사업을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아빠랑 엄마가 일하는 걸 보고 자랐는데 제대로 일하는 게 뭔지 왜 모르겠어요. 남편은 돈 때문에 누가 전화하는 것 같으면 곧 된다는 말만 하고 얼른 끊거나 어떻게든 회피하려고만 했어요. 그렇다고 일에 집중하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러고 또 두어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대뜸 화를 내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얘, 니네 내 돈 언제 갚을 거야? 아무리 자식이라도 봐주는 거 한계가 있다? 나도 내 가게 굴려야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무작정 돈 줄 생각을 안 하면 어떡해? 어머니 돈이라뇨?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영민 씨가 어머니한테 돈 빌렸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결혼하기 몇 달 전에 시어머니한테 2천만 원을 빌렸다더군요. 회사에 급한 불 끈다면서요. 나는 너도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니? 그럼 얘 요즘 뭐 하니? 일을 하기는 하는 거야? 네, 매일 출근하고 뭐 사업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돈 문제는 몰랐어요. 나는 너랑 결혼만 하면 니네 신혼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금방 갚는다길래 그런 줄 알고 빌려준 거야. 내가 그랬지? 니들 결혼식에 보탤 돈 없다고. 그런 사람이 무슨 큰 여유가 있어서 오랫동안 2천만 원이나 빌려줄 수 있겠어. 아, 영민이 이 녀석 대체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거라니?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한탄을 하는데 저는 화들짝 놀랐어요. 제 아파트를 대출을 받는다고 했다니요. 저는 그제야 이 인간이 내 아파트를 목적으로 결혼하자고 했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부모님이 줄 아파트가 있다는 말을 한 다음부터 얼른 결혼하자고 엄청 졸라댔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거죠. 퇴근 후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하니 남편은 엄청 당황해서 버벅거리더라고요. 그게 말이야 유진아. 진짜 너무 돈이 급한데 더는 빌릴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그랬어. 그럼 결혼할 때 대출 받았다는 거 그거는 뭐야? 그거 은행 대출 받은 거 맞아? 저축은행에서 받은 것도 좀 있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한테도 좀 빌렸어. 그래서 나 그거 갚느라 정신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뭐라고 하지 말라니. 무슨 말이 그래? 어머니가 그러시던데 이 아파트 대출 받아서 갚는다고 했다며. 근데 나더러 뭐라고 하지 말라니. 나 그러니까 대출 받게 해주든지 아니면 그냥 잠자코 있으라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나한테 화를 내? 그러자 남편은 입을 다물더니 서재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나와서 저한테 대출 좀 받자며 사정을 했어요. 유진아, 진짜 이 고비만 넘기면 돼. 그러니까 아파트로 대출 좀 받자. 어? 하도 사정을 하니 저도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만 해도 결혼 파토 낼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화장실 간 사이에 우연히 보게 된 문자들을 보고
저는 당장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어요. 거기에는 온통 제 아파트 대출 받아서 돈 갚는다는 말로 도배가 되어 있었고, 사람들마다 그게 언제냐, 돈 언제 나오냐는 문자들이 줄이어 오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이 남자가 계획적으로 저랑 결혼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저는 남편이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경마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걸 목격하고 말았어요. 그걸 들킨 남편도 당황해서 노트북도 끄고 지 핸드폰도 감추고 별짓 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경마를 본 히스토리 내역이 다 있었고 핸드폰에도 그 흔적들이 잔뜩 있었거든요. 나 완전 너한테 속은 거야. 내가 바보 맞아. 그러니까 더는 바보가 될 수 없어. 나가줄래? 짐들은 차차 정리하고 나는 바로 이혼 소장 접수할 거니까 너는 여기서 나가. 유진아, 네가 화나고 기가 막힌 거 나도 알아. 그렇다고 결혼하고 지금 3달밖에 안 됐잖아. 아니, 이제 4개월 되어가나? 이것밖에 안 살아놓고 무슨 이혼이야. 즉흥적으로 결정하려고 들지 마. 아니, 나는 더 이상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결정하는 거야. 내가 네가 결혼 후 저질렀던 모든 걸 귀책 사유로 다 해버리면 너는 나한테 위자료 엄청 물어줘야 될걸? 그러니까 그냥 합의하자고. 제가 완강하게 나오니까 남편도 더는 어쩔 수 없겠다 싶었는지 체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나 살 곳 알아볼 때까지만 있게 해주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저는 알겠다고 하고 되도록 빨리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없으면 남편이 무슨 장난을 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집안에 CCTV도 설치해놓고 저도 집을 나가지 않고 있었네요. 남편과는 각자의 생활 공간을 갖고 있었고요. 그런데 또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남편은 집을 알아보는 건지 어쩌는 건지 나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이혼 얘기가 나왔을 때 이미 소장을 접수해 놓은 상태였고 귀책 사유에 대한 증거도 많이 모아서 변호사에게 갖다 주었어요. 한마디로 서류만 보내면 되는 상태였는데 그래도 짧은 기간이나마 같이 산 사람에 대한 배려로 그 인간이 먼저 짐을 싸서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허둥지둥 집에 오더니 얼이 빠진 표정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혹시 형하고 통화했어? 형이 여기 온다고 했어? 나는 전화 받은 거 없는데 여기로 오신다고 했어? 아니, 형이 보자고 했는데 여기로 올까봐 그랬지. 내가 밖에서 만나고 올게. 뭔가 어색하게 억지 웃음을 지던 남편은 후다닥 밖으로 뛰어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2시간쯤 지나 남편은 녹초가 돼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표정은 아주 어둡고 안 좋았고요. 저는 무슨 일인지 별로 물어보고 싶지도 않았는데 다짜고짜 소파에 털썩 앉더니 머리를 감싸쥐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 형이 자꾸 집에 온다고 해서 말리느라 엄청 힘들었네. 어쨌든 우리는 헤어지기로 한 거니까 유진이 너한테 혹시 전화가 와도 집에 오라는 말은 하지 마. 알았지? 나는 곧 나갈 건데 여기 와서 뭐 하겠어. 은근히 자기가 피해자인 양 저를 봐주듯 말을 하길래 저는 기도 안 차서 한마디 했어요. 나를 봐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 문제의 본질은 네가 나를 속이고 결혼했다는 거야. 내 아파트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거잖아. 그래서 살면서 내 돈으로 대충 다 떼우고 살려고. 결혼식도 무리해서 한 거고. 그래놓고 나 때문에 형이 집에 못 오는 것처럼 말하지 마. 제가 차갑게 딱 잘라 말하자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제가 연차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려고 했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대뜸 아주버님이 오더니 무작정 방들을 다 둘러보고 줄자로 여기저기 재보는 게 아니겠어요?
커튼 치수까지 일일이 말이죠. 저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했어요. 아주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 치수는 왜 재시는데요? 재수씨야말로 엉뚱하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 이번 달 말에 여기로 이사 오잖아요. 네? 여기로 이사를 온다고요? 영민이가 말 안 했어요? 얘기 다 된 걸로 아는데? 이 자식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저기 일단 무슨 일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영민이가 저한테 1억 5천만 원 빌려갔거든요. 그거 못 갚으면 이 집 들어와서 살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놈이 지금 벌써 약속 날짜 몇 번을 어겼는지 몰라요. 우리도 빠듯한 거 재수씨도 알죠? 오죽하면 그놈 결혼할 때 뭐 하나 못 해줬겠어요. 사실 나나 우리 집사람은 1억 5천 빌려주면서 이자 안 받는 거 그걸로 퉁쳤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저희도 더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애 학교 문제도 있고 해서 이쪽으로 이사 오고 싶어도 영민이가 돈을 안 줘서 못 온다고요. 그래서 지 회사 찾아간다니까 저한테 이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가 막힌 데다가 정신적 충격으로 머리가 멍해졌어요. 재수씨, 돈 빌린 것도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네요. 영민이가 다 얘기됐다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여기 와야 해요. 그렇게 알고 이번 달 말에 이사 나가세요. 아니요. 아주버님이야말로 모르는 일이 있네요. 저 이혼 소장 접수했어요. 저 인간이 제 아파트 노리고 결혼한 게 확실해서 지금 합의만 기다리는 중이었다고요. 아니, 집에서 나가기 싫은 건 알겠는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 이혼하기로 한 부부가 왜 여기서 같이 살아요? 그건 자기가 갈 데 없다고 조금만 말미를 달라고 해서 마지막 배려 차원에서 인간적으로 대하느라 봐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에 못 들어오세요. 아주버님, 여기 들어오실 권리 없어요. 저희도 안 돼요.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이쪽으로 지금 이사를 와야 학교도 원하는 데 갈 수 있다고요. 내가 이 집 계속 탐내니까 영민이가 그럼 여기로 들어오고 자기네가 집을 못 구하면 우리 아파트 전세로 살기로 했다고요. 아니 그건 그러니까 동생분하고 해결하시고요. 이 집은 엄연히 제 명의고요. 제가 이 집을 아주버님한테 드려야 할 이유 없어요. 지금 아주버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제가 예의를 지키느라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람하고 저하고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요. 제 변호사하고 얘기하시겠어요? 아니, 이 집을 오로지 재수씨 이름으로만 했단 말이에요? 나는 못 믿겠는데? 그럼 부모님이 미쳤다고 공동명의를 했겠어요? 이 집은 제 비자금으로 쓰라고 해주려던 건데요. 재수씨, 이 집 비워주기 싫으면 당장 1억 5천 갚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이 문제는 진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에 들어가서 서류를 찾아서 들고 나왔어요. 바로 아파트 등기 권리증이었어요. 그 인간이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집은 처음부터 제 단독명이었고 지금도 그래요. 정 못 믿으시겠으면 주민센터라도 가서 알아보세요. 아니 분명 이 집 처가에서 자기랑 공동명의 해준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아주버님 목소리도 떨리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 형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져서 부들부들 떨더군요. 아주버님은 무섭게 남편을 쏘아봤고요. 금방이라도 한 대 칠 것처럼 보였어요. 아주버님 앞에서 허세 부리고 싶어서 저랑 공동명의했다고 말했나 본데 전혀 사실이 아니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주버님 이 집에 이사할 권리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당신 동생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저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 변호사와 통화까지 연결해주면서 현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인식하게 했어요. 그제야 모든 실상을 알게 된 아주버님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열받아 미치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자기 형 앞에서 두 손을 비비며 이렇게 말했어요. 형, 일단 내가 1,500만 원 구해놨으니까 그것부터 받아. 그걸로 좀 당분간만 참아줘. 어? 보시다시피 우리 이혼하게 돼서 뭘 해줄 수가 없어. 남편 말이 끝나자마자 아주버님은 남편 따귀를 철썩 갈겼어요.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한 대 맞은 남편이 바닥에 나뒹굴 정도였어요. 형은 내 가족이잖아. 그런데 형까지 이러면 어떡해? 어? 너 엄마한테 빌려온 것도 안 갚았다며. 네가 이러는 게 한두 번이야? 나랑 엄마가 계속 네 뒤치다거리만 하고 살아야 돼? 이게 돈 있는 마누라 얻어서 이제 좀 우리 짐 벗나 했더니 이혼이나 당하게 생기고 말이야. 그러면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래? 가족? 너 가족 아니었으면 벌써 손절했어. 알아? 다 됐고 당장 돈 내놔. 대체 돈을 다 어디다 쓴 거야? 그제야 남편이 실토를 하는데 정말 놀랍기만 했어요. 주식을 해서 재미를 봤던 남편은 점점 더 거기에 몰입했고 결국 회삿돈까지 집어넣었다가 폭삭 망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는 경마에 미쳐서 경마를 하느라 돈을 다 날렸다네요. 자기 말로는 경마가 훨씬 돈을 잘 벌길래 그걸로 다 메꿀 생각이었대요. 너무 한심하고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야, 이 자식아. 그럼 내 돈을 경마로 다 날렸다는 거야? 네가 미쳤어? 이런 정신 상태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야? 야, 내 돈 내놔. 재수씨, 이거 재수씨가 몰랐다는 거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공동 책임이니까 재수씨도 내 돈 갚아요. 얼른!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전혀 몰랐고 이 인간이 제 아파트로 대출받아서 돈 갚을 꿍꿍이가 있었던 것도 몰라서 이혼 소송한다고요. 아까 변호사한테도 들었잖아요. 저는 이 사람이 빚진 거 갚을 의무 없어요. 결혼해서 생활비도 다 제가 썼고요. 이 아파트도 친정에서 해준 거고요. 혼수도 저랑 반반 했어요. 제 돈도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제가 무슨 빚을 갚아요? 저한테 억지 부리지 마세요. 제 말에 아주버님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더라고요. 저도 지금 충격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동생 수거해 가세요. 나가달라고 말한 게 벌써 몇 달 전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었던 것도 아주버님을 속이려고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발 둘 다 나가주세요. 제 말에 남편도 아무 대꾸를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내가 어쩌자고 네가 하자는 대로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네 정체를 빨리 알게 된 게 불행 중 다행이네. 아, 너랑 더 살았으면 어쩔 뻔했니? 이 정도 한 것만도 조상님이 도우신 거라고 생각하려고 해. 나 네 엄마한테도 전화한다.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 어머니 아들 반품할게요. 제 아파트 어떻게 해보려고 저랑 결혼한 사람이에요. 돈은 여기저기 빚지고 있고 그걸 제 걸로 갚으려고 하는 남자랑 저는 못 삽니다. 이거 사기 결혼이에요. 이혼 합의 못하겠다 하면 사기죄로 고소할 테니까 아들 설득 잘하세요. 시어머니와 통화를 끝내자 그제야 남편은 저한테 매달렸어요. 저기 유진아, 이러지 말고 다시 잘 생각해봐. 돈은 내가 다 해결할게. 그러니까 이혼만은 제발 하지 말자. 어? 부탁이야. 나는 나를 철저히 속인 거 절대 용서 못해. 나랑 결혼한 것도 이 아파트 때문인 거잖아. 내 돈으로 살면서 어떻게 대충 돈들도 갚아보려고 한 것도 나 못 참아. 내가 그렇게 호구로 보였어? 진짜 나 경찰 부른다. 그제야 남편은 아주버님과 함께 집을 나갔어요. 나가면서 아주버님이 남편한테 큰 소리로 화를 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이 돈을 쓴 만큼 물건과
이혼 소장을 본가로 보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한테 몰인정하다느니 인간성이 나쁘다느니 하며 억지를 부리며 싸우려 대들었지만 그래봤자 결국 자기들 손해라는 걸 알고는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렇게 철저히 저를 이용하려고 결혼한 남자와는 빠른 손절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잘했다고 믿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시고요. 엄마는 잠시나마 남편의 모습에 속은 것 같다며 그것도 분해하시더라고요. 뭐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인데 어떤 모습은 안 보여줬겠어요. 속인 사람이 나쁜 거지 속은 사람이 무슨 죄가 있나요? 아무튼 저는 더 큰 문제 안 보고 이만하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앞날에 많은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